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학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요,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입니다. 우리 학생은 연구원, 교수를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교과 평균은 3.28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죠. 3월 모의고사 국수탐 평균 4.2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 살펴볼까요? 자율활동으로 독서 포트폴리오 활동, 전공 독서 발표를 했고요. 자, 봉사활동과 독서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52시간, 독서는 총 22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동아리 활동은 발명 연구반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사 발표대회 등 총 6건이네요. 자, 끝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홍익대학교 캠퍼스 자율 전공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연구원과 교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요. 특정 학과가 아니라 이렇게 자율전공학부 진학을 희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봤을 때 그쪽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한 것도 있고 알아봤을 때 1학년 때 여러 가지 활동을 자유롭게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 꿈과 관련해 매력적인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상담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 텐데요. 주교과 내신 평균이 3등급. 이네요. 과연 희망대학 진학이 가능할지 우리 이치우 선생님, 우리 학생 내신 성적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가 2.75등급입니다. 수학이 3.45등급이고요. 영어 3.06등급, 과학 3.7등급으로 주요 교과의 평균이 3.28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 그리고 4등급으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4.2등급으로 낮아졌고요. 다시 또 5.2등급으로 또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살펴보면 3등급에서 4등급, 또 다시 이제 2등급으로 상승했다가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성적의 이제 변화폭이 상당히 많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2018년 3월 모의고사 점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국어는 3등급이고요. 수학이 3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3등급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3등급을 다 이제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리 1은 7등급이고 지구과학 1이 6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탐구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 수학 탐구 평균 4.2등급입니다. 지난해 11월 모의고사도 치렀는데요. 지난해 11월과 3월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성적이 하락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향상을 했습니다.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네. 선생님,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은 어떨까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 희망대학 가능성을 교과 성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이 내신 성적으로만 아마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지만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을 좀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다소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연계열 학생이잖아요. 대표 교과가 이제 수학과 과학 과목인데 이 두 과목에서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홍익대학교 캠퍼스 자율전공입니다. 지난해 학생부 종합전형 2017학년도입니다. 결과를 좀 살펴보면 석차 등급이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가 이제 2.94 등급이 평균 등급으로 발표가 됐고요.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인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 전공들에 해당되는 2018학년도 KU 자기 추천 전형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석차 등급의 평균을 살펴보니까요. 전기전자공학부가 3.5등급이고요. 기계공학부가 2.9등급입니다.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동국대학교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전자전기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 학생도 희망하는데요. 실제 지난해 대학 발표에 두드림
중심 전형입니다. 합격자 2등급 내지 3등급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대략 합격자 한 6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뭐 가능성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단편적으로 좀 살펴본 표본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는 작년에 이제 합격자 2.7등급이 있었고요. 전자정형공학부는 2.3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등급을 넘는 것보다는 3등급 안쪽으로 2등급 후반대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그 내신 성적을 좀 살펴보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순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 우리 학생이 이제 자연계열 학생인데 수학, 과학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근데 반대로 보면 국어와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1학년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는 수학 교과가 탁월하다는 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잘 기재가 좀 돼 있고요. 실제 성적도 상당히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2학년에 와서 수학 성적이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우리 학생이 쓴 상담 신청서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2학년 2학기 와서는 이제 수학 성적이 좀 더 크게 떨어지면서 국어와 영어까지 동반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학기별로 좀 성적을 살펴보니까요. 1학년 1학기가 3.1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가 3.3이고요. 2학년 1학기가 다시 3.5, 2학년 2학기가 4.1등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우리 학생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성적이 좀 하락을 하는데 아마 3학년 1학기 때 어떤 성적 변화의 폭들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예, 역시 이제 뭐 우리 학생 성적이 많이 하락하는데 특히 이제 수학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학년에 비해서 2학년에 수학 교과 성적이 크게 하락했는데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이 성적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요? 네. 무엇보다 학원을 끊고 혼자 공부해보는 시기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고요. 예. 수학은 너무 어려운 거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 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공부 방법의 변화 때문에 우리 학생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든 보니까 학생부의 그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을 좀 살펴보면 우리 학생이 강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들은 아직도 많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학년 1학기 때 좀 뭔가 집중해서 성적의 변화를 도모하고 우리 학생이 계속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신 전략도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수학과 과학 교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적 향상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3학년 1학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석자 등급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수학 교과 과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뭔가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튼 우리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많은 뭐 질문이라든지 발표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학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도 녹아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높은 등급 받는 거 중요하죠. 아무리 뭐 1등급 받는 게 가장 더 목표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2학년에 와서 보면 단편적으로 물리 1에서 이제 80점 이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성적을 80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발표하시고요. 또 질문하세요. 그래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예를 들면은 2학년의 화학 실험에서요. 1학기 때 94점을 받았어요. 2등급이었어요. 근데 2학기 때 보면 72점으로 또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뭐 성적의 그 등락폭이 학기별로도 같은 학년에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학생이 이제 3학년 1학기 때 성적 변화 향상의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집중해서 하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국어하고 영어도 이제 성적이 뭐 좀 하락한 상황인데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도록 하고요. 영어도 사실은 뭐 자연계열 학생이지만 영어 과목도 2학년 성적 정도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지만 어떤 활동이라든지 비교과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내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인지하시고요. 남아있는 뭐 수행평가 그리고 기말고사 3학년 1학기 때 적극적으로 내신 성적 향상에도 조금 더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진학 가능성도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또 어떨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2018년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요, 전국 자연계, 국어, 수학, 탐구 이 세 개 영역의 응시를 기준으로 보면 상위 32%에 해당합니다. 3월 학평이 그동안 치렀던 모의고사에서 가장 성적이 낮다는 점, 뭐 이런 점은 우리 학생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은 조금 더 되돌아보면서 이제 좀 성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요. 3월 학력평가 기준으로 보면 모의고사에서 이제 국어, 수학,
과탐 순으로 성적이 우수한데요. 내신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내신 교과별 우수한 성적이 거의 동일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평가 기준이 영어가 3등급이고요. 한국사 역시 이제 3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학평 기준으로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모의고사 중에서 성적이 가장 잘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서울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과학탐구 성적이 국어 성적만큼 조금 더 향상이 돼서 국어, 수학, 과탐 평균이 이제 100분위 합산으로 한 250 정도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과탐 성적을 향상하면. 이제 이런 정도로 성적을 향상하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기계공이라든지 전자공학으로 놓고 보면 국민대, 한양대 에리카, 서울과기대, 광운대 정도의 폭으로 정시 가능성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모의고사 전력도 알려주세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과 이제 비슷한 성적 추이를 좀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아쉬운 게 제가 우리 학생이 많은 성적 정보들을 좀 주셨는데요. 1학년 3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적이 조금 하락하는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시 수능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든 간에 수능이 아니라면 3학기 1학기 학생부 내신 또는 학생부 활동에 좀 집중을 하셔서 수시를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7월 이후에 본격적인 수능 준비를 좀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실제 수능에서 아마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탐구 각각 1등급 이렇게 이제 성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분발한다면 정시의 경쟁력도 조금 더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3월 모의고사로 보니까 문항별 오답을 좀 분석해 봤더니 국어는 비교적 쉬운 문제도 한 3개 정도로 좀 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문항들은 국어에서 어려운 문항들을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뿐만 아니라 4월에서도 모의고사 이후에 문항별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조금 보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은 제가 보니까 고난도 문항 위주로 반드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어떻든 뭐 수능 모의고사 준비를 한다면 계속 이제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보니까 수능 시험의 수학 범위가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가 이제 실제 수능 시험 범위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최고 난도 한 서너 개 정도만 틀리고 나머지 문항은 모두 맞추면 안정적인 2등급이 될 수가 있고 100분위가 아마 90대 초반 정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어는 살펴보니까 4등급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주로 2등급하고 3등급을 받고 있는데요. 80점 이상 넘으면 안정적으로 2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사도 이제 1등급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2번이나 1등급을 받았는데 최소 이제 3등급 정도는 이상 받을 수 있도록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요. 학생부 교과 성적 변화 추이도를 반드시 향상되는 곡선으로만 그려야 좋은 평가를 받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상담 학생도 성적 변화 추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박성준 선생님 고민 해결해 주시죠. 네. 그 학생들의 그 성적이 꾸준하게 이제 우수하게 이제 유지되는 경우 사실 뭐 좋게 평가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꼭 항상 성적이 좋게 유지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적이 이제 점차 향상되는 경우도 그 학생들의 어떤 성장 잠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성적에 대한 평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등급으로만 이제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의 난이도라든지 또 수강자 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서 대학 측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반드시 뭐 성적이 향상이 되어야만 그 학생이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수한 성적이 유지되거나 지속적으로 성적이 향상되지는 못하더라도 주어진 그 학생들의 고등학교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뭐 여러 가지 그 비교과 활동이나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등에서 잘 드러나 있으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자기소개서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좀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다양한 활동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영어, 한문, 물리원 등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과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독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이요.
수학 성적 추이, 전반적인 성적을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교과 성적에 좋지 않은 추이, 봉사와 독서 활동의 급감입니다. 우리 친구와 선생님께서 평가한 학생부가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김선웅 선생님, 우리 학생 학생부의 강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은 일단 영어랑 한문, 그다음에 물리 원의 2학기 교과 세특이 좋은 편인데요. 학생의 관심이나 흥미와 연결된 기록도 좋지만 학생이 학업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술 내용들이 많아서 더 좋습니다. 또한 독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에서 자율적으로 독서 동아리를 조직해서 관심 있는 전공 분야와 연계된 독서를 진행하고 토론한 내용의 기록도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약점과 보완책까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학생이 그 생활기록부 보면서 되게 아쉬웠던 건 우리 학생이 2학년이 되면서 조금 지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과 성적이 하락했고 그다음에 봉사와 독서 활동도 좀 급감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학년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일단 우리 앞에서 이치원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과 성적 향상에 좀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전공 연계 독서도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앞에서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학년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급감한 형태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봉사활동에서는 1학년 때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에 그게 있거든요. 그게 16시간이나 차지를 해서 그거를 1학년 때 했는데 이제 2학년 때 그거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봉사에서는. 그리고 독서에서는 1학년 때는 무엇이 제 꿈인지 좀 알기 위해서 많이 읽었던 데 비해 2학년 때는 완벽히 읽지 못해서 3학년 때 기술하려고 미룬 것이 좀 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학년 때 비해서 2학년 때는 독서가 3권밖에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봉사는 시간은 좀 줄었는데 사실 그 2학년 때 학교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봉사활동이긴 하지만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으로서의 봉사활동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시간은 좀 줄었지만 1학년 때 했던 것들이 좀 유지가 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 활동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고는 있지만 독서 활동이 이제 그러니까 부풀려 쓰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면 3학년 1학기 저희 8월 마지막까지 생기부에 좀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또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학생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인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물리 1의 2학기 교과 세특이나 영어 독해와 작문, 그다음 영어 1, 2에 기록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단순한 암기에 그치거나 정리에 그친 학습태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모습이 돋보이는데요. 물리 1에서는 단편적 개념의 암기보다 창의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수학적 계산 능력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통찰력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본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이론들은 바탕으로 정량적 해결 능력을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영어를 이 학생이 사실 교과 세특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영어 독해와 작문 부분에서는 보면 2학기 한 학기 동안에 영어 에세이를 완성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하는 아카데믹한 엑셀을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계 관련 산업이 이제 저희가 발달하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기계가 인간 생활의 많은 부분 차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고 그 초안 제출 전부터 사실 선생님하고 피드백을 구하고 명확하게 과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들을 돋보인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되게 특이한 건 학생들 보면 이제 한문 교과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스스로 결심한 이유, 2학기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는데 결심한 이후에는 굉장히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관심과 집중도에 따라서 성취가 좀 달라지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3학년까지 교과에서도 좀 이렇게 발전시킨 내용들이 있다면
자기소개서 1번 항목에서 학업에 힘쓴 부분에서 구술해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본다면 2번 교내활동 중 가장 힘쓴 부분, 가장 인상적인 내용 3가지 중에 초등학생 봉사 지도랑 관련시켜서 물리 1과 그다음에 영어에서 드러난 본인의 흥미와 관심의 학점 구분을 좀 잘 드러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하고 관련된 봉사활동이지만 자기소개서 3번 문항보다는 2번 문항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합니다.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는 적성 전형이고요. 3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이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박성준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나 학생부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정시보다는 수시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우리 학생 희망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서울의 주요 대학 진학을 하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이렇게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학생이 본인의 어떤 약점들을 좀 잘 보완하시고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도권 중상위 대학교, 4년제 중상위 대학교 혹은 서울권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진학을 좀 목표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의 학생의 위치일 것 같고요. 가천대나 3육대학교를 좀 목표로 해서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시기에서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전혀 또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 전형일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또 어떤 수학이나 과학 교과의 어떤 학업 능력을 볼 때, 혹은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어떤 가능성을 볼 때, 논술 전형은 좀 적합해 보이진 않아서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에 초점을 맞추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과학 탐구 관련해가지고 또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서 정시 지원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성준 선생님은요. 경기대 수원 캠퍼스 전자공학과 KGU 학생부 종합전형 김선욱 선생님, 국민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프론티어 전형 이치우 선생님,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KU 자기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박성준 선생님께서는 경기대 수원 캠퍼스 전자공학과 KGU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대학교는 1단계 서류 100%고요.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이 경기대학교를 추천드린 이유는 약간 좀 안정적인 측면이 강한데요. 1단계 합격자 평균 점수가 이제 며칠 전에 공개가 됐는데 평균 3.48 등급이었습니다. 1단계 합격자들의 학생부 성적 분포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 2등급대가 2명이고 3등급대가 49명이고 4등급대가 3명이었어요. 우리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5개 과목의 성적의 평균을 봤더니 3.44등급 정도 나옵니다. 물론 정량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지만은 대략 이 정도 점수대인 학생들이 경기대학교 전자공학과에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욱 선생님께서는 국민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프론티어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전형 방법은 1단계 선배수 서류 100으로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70, 면접 30이고 수능 최저 없습니다.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전자, 기계, 로봇 좀 관심이 다양한 학생인데 국민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같은 경우는 국민대 로봇지역 연구소를 운영하는 교수님하고 그 팀이 주축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공학 계열이기도 합니다. 2017학년도 합격자 평균 등급이 2.95 등급으로 우리 학생 성적보다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프론티어 전형의 경우 자기 주도성, 발전 가능성, 전공 잠재력, 학업 능력,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및 협업 능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요. 좀 도전적으로 학생이 이끌어 나간 부분들이 있으면 좀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전해 보았으면 하는 전형으로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치우 선생님께서는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KU 자기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 아까 김순욱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표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건대 전기전자공학부의 KU 자기추천 전형은요,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면접이 60%입니다. 그래서 3월 1학기 때 내신 비교과 활동 열심히 하셔서 1단계 서류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세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